네네.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잠깐만요. 네. 오늘도 참 많이 덥죠, 그죠? 네. 항상 그 저번 한 2주 전까지는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진짜 비 한 방울 안 오는 것 같고요.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면 와 진짜 너무 심할 정도로 더운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주식으로 요즘에 돈 벌기 힘드신데 이럴 때는 몸이라도 건강해야 돼요. 맞죠? 그죠? 네. 요즘에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어차피 뭐 버티면 다 수익이 납니다. 물론 버티는 게 쉽진 않지만 건강을 잃으시면 안 되죠. 맞죠? 네. 예, 예. 목소리 괜찮아졌죠? 그죠? 네. 세팅을 자꾸 이제 이렇게 바꾸고 또 바꾸고 바꿔서 좀 괜찮아지셨을 거예요. 이 소리 문제는 이따 또 얘기 한번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거는 다 잡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목소리가 좀 커지면 마이크 음성이 자동으로 줄어들더라고요. 소리가 작으면 또다시 올라오고 이거를 이게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아직 못 잡았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좀 이렇게 좀 일정하게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일단 이제 오늘은 어떤 얘기 드릴 거냐면 미국이 이제 어제였죠. 어제 우리 장 열리기 전에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을 당했고 그래서 어제 아시아 증시도 하락을 했고 유럽 증시도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미국 증시도 하락을 했어요. 실제로 나스닥은 마이너스 2% 넘게 급락을 했죠. 근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을 안 했어요. 물론 이제 코스피는 조금 빠졌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빠진 것도 아니고요. 코스닥은 심지어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플러스 1.1% 네, 상승 마감을 했죠. 자, 예, 그렇죠. 네, 아랫골이 길게 달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아주 잘 끝났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늘 움직였던 테마주들은 크게 두 가지예요. 2차 전지가 아니고 초전도체 관련주들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바이오 관련주들을 지금 사도 괜찮은 것인지 그리고 2차 저기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오늘 또 시간외에서 또 무더기 하한가 같습니다. 시간외에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시간외에서 하한가를 많이 갔어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하한가를 갔던 어떤 뉴스가 있는데 그 뉴스가 시간에 6시 끝나고 나서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뒤집어 버리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얘기를 좀 해드리죠. 네. 자, 일단 네, 지수부터 먼저 보실까요? 네, 지수를 먼저 보시면 어제 그 신용등급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제 미국이 신용등급을 강등을 하기는 했지만 오늘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끝났습니다. 자, 어제 이제 아시아 증시부터 먼저 영향을 받았거든요. 미국이 열리기 전에 한 거니까 보시면 어제 일본 증시 2% 넘게 빠졌고요. 오늘도 많이 빠졌어요. 오늘도 1.6%까지 급락을 했고요. 최근에 인도 증시가 잘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1% 빠졌고 오늘도 1% 가까이 추가 하락이 나왔죠. 큰 급락은 아닌데 조금 빠지죠. 그 다음에 대만 증시도 하락을 해요. 요거는 이제 오늘이 아니라 어제 2% 가까이 급락을 했죠. 중국은 어제는 좀 빠졌는데 오늘은 좀 올라왔고 홍콩도 뭐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제 독일 증시 8월 2일 날 어제 마이너스 1.3% 좀 빠졌죠. 네. 그리고 나스닥도 어제 2% 넘게 하락 마감을 해요. 그런데 자꾸 이거를 이제 2011년도 때 그때 신용등급 강등 당하고 나서 그때 큰 폭락이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정말 그때 경험 못 하신 분들이 훨씬 많으시겠지만 12년 전이니까 아마 주식을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제 회원들 이렇게 이제 많이 만나뵈면 투자 경력 10년 이상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 3년, 5년 어쩌다 20년, 30년 되신 분들도 있긴 한데 거의 10년 미만이에요. 그 당시에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뭐 갑자기 찾아온 급락이어서 너무 힘들었었죠. 자, 아무튼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스닥은 많이 빠졌는데 잘 보시면 다우지수는 별로 안 빠졌어요.
마이너스 0.98% 빠졌죠. 최근에 올라온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다우지수는 원래 장 초반에 하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시면 이미 신용등급 강등당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0.2% 소폭 하락 출발해요. 이거는 영향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주식시장 폭락할 거라고 막 설레발친 사람들 많죠. 하나도 안 빠졌다니까. 근데 마지막에 왜 1% 가까이 하락을 했냐. 솔직히 1% 가까이 빠지는 거는 평상시에도 빠져요. 호재가 많이 나와도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빠진 것도 아니고요. 장 초반에는 이거보다 더 강했는데 왜 장 후반에 좀 빠졌느냐. 미국에서 이제 고용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 또 그게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왜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 요즘에는 막 연준이 더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막 이래갖고 좀 빠지지 않습니까? 그냥 그 정도. 그래서 어제 미국도 크게 빠진 게 사실은 아니에요. 나스닥 폭락했다고 호들갑 떠는데 여태까지 올라온 거 생각해보세요. 1월달이 1월 초가 여기고요. 그동안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만큼 올라와서 이만큼 빠졌는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하락이 시작이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니면 어떡할 건데. 맞죠? 네, 호들갑 떨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별로 안 빠졌어요. 마이너스 3.8%면 급락한 것 같지만 그냥 최근에 올린 거 반납하는 정도. 네, 좀 지켜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제 그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불안해하실까봐 지수를 보지 말고 신용등급 강등이 이게 악재라고 생각이 들어서 불안해하신 분들은 뭘 보셔라? 금을 봐라. 지수를 보지 말고 주시장을 보지 말고 금이 급등을 안 하면 악재가 아니라는 소리다 그랬죠. 원래 신용등급 강등이 정말 악재면 금값이 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금융시장에 이제 대혼란이 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위험자산은 폭락할 거고 안전자산은 급등하겠죠. 대표적인 위험자산이 뭐예요? 주식. 반대로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금. 근데 금이 어제 상승 출발을 하긴 했지만 끝날 때 조용히 마이너스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제 미국 증시에 큰 영향이 없었다. 달러도 큰 영향이 없었고요. 오히려 올라갔어요. 네. 어제 시황 설명했던 거 있죠? 네. 그거 그대로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스닥만 좀 빠진 거예요. 나스닥. 그리고 미국 주식 중에 어제 많이 빠진 거는요.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그 M7 매그니 피센트라고 했던 거, 뭐 엔비디아, AMD 있죠? 이런 것만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받아야만 하는 그런 종목들이 빠진 거라니까요. AMD 이런 거. 이런 건 좀 떨어져도 되잖아요. 많이 올라왔는데. 엔비디아 있죠? 이만큼 올라왔는데 어제 조금 빠졌어요. 3, 4%? 4% 빠졌나요 어제? 4%. 이 정도야. 그냥 이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그 외에 다른 데는 멀쩡해요. 특히 있죠. 바이오 쪽은 어제 안 떨어졌어요. 미국에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바이오주가 올라간 것도 약간 그 영향이 없지 않아요. 어제 미국의 바이오주들이 급등한 건 아닌데 멀쩡했거든. 그 외에 뭐 은행주, 금융주 있죠? 멀쩡해요 어제. 진짜로 이제 뭐 만약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큰 문제면은 은행주들 난리 나거든요. 난리 나요. 정말 그게 진짜 위기면 난리 난다니까. 근데 어제 미국 은행주 멀쩡했어요. 그러니까 호들갑 떠는 사람들 말에 속아서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본인의 그 원칙과 기준을 지키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어제 그 난리가 났었다고 하면 아침에 기사를 막 많이 나왔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플러스 0.3% 상승 출발했어요. 코스닥도 시작이 플러스 0.17% 상승 출발했다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지난주에 2차전지 막 급등해가지고 막 개별주들 막 급락해서 속상하셨죠. 근데 제가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오히려 이게 나을 수도 있다. 물론 힘들지만 좋게 생각합시다. 그때 했던 얘기가 뭐예요? 2차전지가 급등해서 다른 개별주들이 폭락을 해서 속상하시겠지만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하락 안 할 거라고. 그 얘기 기억하시죠? 그때 그 얘기는 뭐냐면 위로해 드리려고 했던 얘기인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다른 나라 다 빠지는데 우리나라 안 빠져.
빠질 거나 있냐 이거예요. 맞죠? 아까 그 일본 증시 보셨잖아요. 일본 증시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본 증시를 보면 뭐 급락해요. 이틀 연속. 당연히 급락할 만하죠. 왜냐면 일본이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 떨어질 만하죠. 맞죠, 그죠? 네. 잠깐만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실래요? 이게 왜 이러냐? 잘 들리시죠? 네. 어디 여기 한 군데가 약간 좀 불안정한 것 같은데? 예예. 다른 데는 잘 들리시죠? 네. 네네.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 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코스닥은 오늘 플러스 1%까지 상승 마감했는데 아직 우리 회원들한테 시황 잡아드렸던 건데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은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의 영향을 받았다라기보다 에코프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그 에코프로가 오늘 7% 상승 마감했거든요. 참 안 죽고 생명력 끈질기죠, 그죠? 자, 에코프로의 차트인데요. 자, 오늘 에코프로가 7% 급등 마감합니다. 나름대로 급등도 아니죠, 요즘에.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에코프로 그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보다 미국의 에코프로 아니 우리나라의 에코프로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코스닥 지수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상승 마감했죠. 이 코스닥 지수의 분 차트 자 5분봉이거든요. 5분봉으로 보시면 어때요? 아침에 떨어졌다가 확 올렸다가 11시 12시에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갔다가 2시 반쯤에 다시 한번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죠. 이렇게 이거하고 에코프로의 분 차트를 딱 비교해 놓고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다니까요. 어때요? 아침에 하락했다가 올랐다가 12시쯤에 저점 찍고 올라왔다가 2시 한 20분쯤에 살짝 누르고 쭉 올라갔죠. 에코프로와 분차트와 코스닥의 분차트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신용등급 강등 신경 쓰지 마시란 얘기예요. 맞잖아요. 네. 신경 쓸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코스닥 쪽이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것 때문에 자꾸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신용등급 강등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잘 됐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몇 시에요? 8시 25분이죠? 그래서 이 와중에 이제 그 또 테마주들이 또 열심히 움직였잖아요. 테마주들이 뭐가 많이 움직였냐면 일단 바이오주부터 얘기해 볼게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아까 에코프로하고 뭐 금양 같은 거 이런 거 조금 움직인 게 다예요. 장중에 내내 흔들다가 마지막에 꼬리 약간 감아서 올리더라고요. 그러나 저러나 뭐 요러고 있는 거예요. 횡보 요러고 있는 게 다거든요. 아까 에코프로도 그렇고 그냥 그래요. 그냥 어정쩡한 거예요 지금. 어정쩡. 거래는 줄어들면서 좋아 보이지도 않고 뭐 끝났다고 단정 짓기도 뭐하고 어정쩡한 상태. 그런데 시가총액이 좀 작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거의 안 움직이고 있죠 요즘에. 그 뭐가 가냐 초전도체 요거하고 바이오주들이 오늘 좀 움직였는데 바이오주들 오늘 급등 나온 게 좀 있어요. 근데 그 종목들을 보면 저번에 얘기했던 뭐 이런 거예요. 휴마시스 이런 거 코로나 진단 키트인데 요즘에 이제 또 코로나 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막 나오죠. 막 나오는데 글쎄요. 여러분들 코로나 무서워서 뭐 어디 마스크 요즘에도 쓰고 다니시는 분도 있긴 있지만 이 더워 죽겠는데 마스크 쓰시겠습니까? 뭐 불안해서 기차나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쓰실 수는 있지만 요즘에 잘 쓰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냥 올리는 거라니까. 이 바이오주들은 지금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은 게 좀 그래요. 왜냐면은 그냥 낙폭에 따른 반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휴마시스 일봉 차트인데 이게 거래가 벌써 많이 나와요. 아 그래도 여기에 비하면 적은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바닥에서 이 정도 거래량이면 엄청나게 큰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 이게 상장 주식 수가 1억 한 3천만 주 정도 되거든요. 정확히 1억 2,900만 주예요. 근데 오늘 거래된 게 1억 2천만 주. 그러니까 상장 주식 수 거의 대부분이 나온 거예요. 맞잖아요. 네. 그럼 이거 뭐 대량 거래라고 봐도 돼요. 좀 더 올라올 수는 있어요. 원래 낙폭과 대주들이 또 세게 올라오면은 기본 50% 정도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더 올라올 수는 있는데 이미 50% 올라왔고요. 네. 지금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바이오 쪽은 좀 부정적이에요. 종목을 잘 고르시면 될 수 있는데 정말 잘 고르셔야 돼요. SD 바이오 센서 좋죠. 좋은데 최근 저점이 10,000원 정도였죠. 정확히 11,000원 정도였는데 얼마 올라온 거예요? 대충 50% 올라온 거예요. 저점 대비 고점 기준 딱 계산하면 딱 그래요. 네. 이런 자리에서는 50%나 아니면 70% 정도까지 올라와요. 네. 그러면 좀 쉬죠. 근데 거래량을 보시면 무슨 땡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상장했을 때 처음 거래량이 이만큼이었거든요. 그때만큼 나왔어요. 대량 거래요.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진단 키트, 시젠 이런 거. 지금 그 검사할 때 그거 지금 다 검사비 이제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8월달부터 코로나 검사 검사 비용 4만 원, 5만 원 정도 받는다잖아요. 특정 계층군을 빼고는. 그래서 이쪽은 좀 그렇습니다. 낙폭과됩니다. 시젠도 최근에 19,000원에서 2만 오늘 한 8,000원 가까이 왔었죠. 그 얼마 올라온 거예요? 네, 대충 50% 올라.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 거래량이 조금이냐 오늘 터진 게 보세요. 아 여기에 비하면 적은 거 아닌가요? 에이. 여기는 16만 원이 거래했고 지금은 2만 원이잖아요. 8분의 1동안 거의 죽어 있다가 이 정도 거래 터졌으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도 나는 코로나 테마주가 많이 갈 것 같아서 사고 싶다. 뭐 정 원하시면 모르겠는데 이럴 때 참고할 만한 건 뭐냐? 미국 주식을 보면 돼요. 왜냐면 코로나 테마주가 막 진짜 더 갈 것 같아서 이쪽 테마주를 사고 싶으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이럴 때는 미국 주식을 보면 된다니까. 지금 언론에서 뭐 코로나가 우리나라 확산세가 뭐 되고 있다 그래서 위험하다 막 이래가지고 사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이 갔던 게 뭐였죠? 모더나잖아요. 모더나가 지금 뭐하고 있게요? 네, 신적화하고 있어요.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세요. 신적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막 확산이 돼가지고 막 위기에 처해 있으면은 모더나가 신고가하고 있겠죠. 아니면 조정 끝나고 장대 양봉을 뽑고 있든가. 근데 전저점 깨고 있거든요. 뭔 소리요? 이해되셨죠? 네. 들어가서 물리지 마세요. 적당히 전 그래도 CJN에서 적당히 단타 쳤어요. 잘하셨어요. SD 바이오 센서가 왠지 한번 낙폭과대로 올라올 것 같아서 사가지고 수익 냈는데 팔았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다니까. 이 낙폭과대주 노리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칭찬해드려도 돼요. 그러나 네, 알고 하시라고. 이럴 때 뭘 본다고요? 모더나 주식 요게 앞에 이걸 이제 티커라고 하거든요. 티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숫자를 치지만 여기는 이제 알파벳 기호를 치잖아요. 이걸 티커라고 하는데 요거는 간단해요. 모더나는 이게 mRNA 백신이죠. 논란이 말도 많은데 이거 티커가 mRNA입니다. 특이하죠? 네. 백신에 대해서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mRNA 백신.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네. 그래서 이쪽은 좀 부정적이고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네. 근데 오늘 아무튼 바이오주들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거기에서는 그걸 노려서 수익 내시는 거는 전 찬성. 그러나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나와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여기 초전도체 관련주들을 얘기를 해드릴 건데, 아까 제가 방송 들어오다 보니까 저 말고 여기 이제 무소TV 김 실장님도 그거 하신다고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거 듣고 그쪽에 들어가셔서 들으시면 더 아마 시너지 효과가 나실 겁니다. 왜냐면 똑같은 이제 재료라고 해도 요리사마다 맛이 틀리겠죠. 저는 남자고 저분은 여자분이신데, 여자분이 또 여자분대로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게 있고, 남자는 남자대로 또 설명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 다 들으시면 돈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 되게 재미있었어요. 왜 재밌었냐면, 자, 서남을 볼까요? 서남이 우두머리잖아요 지금. 서남 어디 갔어? 서남이 오늘 상한가가 3개 나왔어요. 3개나, 무려 3개나 나왔죠? 처음 얘기 나왔을 때가 7월 22일, 23일 뭐 그 이후래요. 그 이후인데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지금 막 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한가로만 따지면 연속으로 3개 나왔어요. 대량 거래 터졌어요. 벌써. 터지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화요일날 상한가가 첫 상한가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터지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덕성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기 물리셨던 분들 얼마나 고생하셨겠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손절 안 하고 버티시느라고. 이분들은 상한가 지금 3개 나왔는데 한 2-3개 더 나와도 돼요. 고생했잖아. 이거 손절 안 하고 버티는 것도 이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덕성에서 버티신 분들 위해서 상한가 2-3개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추천했냐고요? 아니요. 옛날에 했지. 옛날에 여기서 다 해고 끝났어. 그래. 상한가 2-3개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선험도 마찬가지고. 대창이 이제 오늘 상한가 나왔죠. 앞에 그냥 매물대고 뭐 그냥 제껴버리죠. 서원, 구리, 이것도 구리인데 그냥 앞에 뭐 이낙연 테마주로 다 물렸던 거, 여기는 이제 2차전지지만 옛날에 이낙연 테마주였다가 막 밀려 내려왔거든요. 그거를 다 회복을 시켰어요. 작년 4월달부터 떨어졌던 여기 있죠? 여기를 다 회복을 시켜버렸어요. 거래 터지면서. 물리신 분들 손절 안 하고 버텼더니 이제 좋은 날이 오는 거죠. 생각지도 못했는데 구글신 이것도 구리인데요. 상한가 나왔어요. 좋죠? 그러니까 3연상 나온 것도 있고요. 상한가 하나짜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한가 간 거는 간 거고요. 상한가 못 가고 대량 거래를 터지면서 끝난 것도 있어요. 파워로직스 이런 거는 저는 하루에 단타를 안 치면 뭐 혓바늘이 돋는다든지 아니면 뭐 항문에, 죄송합니다, 비유를 좀 이렇게 세게 들을게요. 항문에 갑자기 치질이 생긴다. 그러면 치셔야 되겠죠. 근데 나는 단기 매매는 난 자신 있다. 그러면 이런 거 하셔도 돼요. 근데 어정쩡하신 분들은 절대 근처도 가지 마세요. 자신 있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재밌어요. 들어가. 내일부터 단타 칠 때 재밌으시고. 내일은 아마 끝내줄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 거의 다 시간에서 하한가 같거든. 오늘 장중에 상한가 간 종목들이 시간에서 하한가 갔어요. 왜 그런지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내일 무지하게 재밌을 겁니다. 단타 치려고. 근데 여기 보시면 장중에 아무튼 급등했었어요. 상한가 근처까지 직전까지 갔다가 대량 거래 터뜨리면서 윗골이 길게 달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전일 대비 몇 퍼센트에서 끝났느냐? 그냥 0에서 끝났어요. 0. 장중에 27%까지 급등했다가 종가는 0. 대량 거래. 그리고 오늘의 고점은 4년 전 고점과 거의 비슷하죠. 이 정도면 사실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 돼요. 네. 거의 끝났다라고 봐요. 2차 전지 테마주들도 이렇게 올라왔다 거의 끝났거든요. 후발주자들이. 근데 단타치기는 재밌을 거라니까요. 앞고점을 제낄 거라는 기대감은 많이 떨어졌지만, 그 다음에 이제 모비스, 현대 모비스가 아니고 그냥 모비스. 여기도 오늘 대량 거래 터졌죠. 그리고 고점이 어디에요? 저기. 여기는 5년 전의 고점이네. 근처죠. 그리고 뭐 양봉이 많이 남아있긴 한데 상한가 찍었다가 풀렸거든요. 여기는. 네.
19%에 끝나긴 했는데 아무튼 거래 터졌어요. 그리고 원익 PN이 이거 좀 안 좋게 끝났어요. 아침에 혼자서 어제 상한가 갔는데 어제 상한가 간 녀석이 마이너스 11%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제 상담하신 분들 아침부터 막 그죠? 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러더니 장중에 무려 24% 상한가 직전까지 갔고요. 거래량 못 보던 대량 거래가 터졌고 어디까지 갔죠? 차트가 거의 비슷하죠. 정고점 근처에서 끝납니다. 그럼 이것도 사실상 뭐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 돼요. 네. 자, 끝났다라고 봐야 된다 그랬지 끝났다라고 얘기 안 하죠.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슈가 너무 많아갖고 이게 나중에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을 무식하게 안 하고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비추로테크 어제 상한가 갈번했었죠. 근데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4%에서 시작하더니 장중에 16%까지 급등했다가 끝날 때는 마이너스 11% 거래에 많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현재로서는 좀 피곤할 겁니다. 단타치기에는 재미있으실 수 있는데 권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창 얘기했었고 상한가 한 거. 그 다음에 여기 고려제강 보세요. 상한가 아침에 갔었어요. 근처까지. 상한가 근처까지. 어제 하나 나왔었는데 갔다가 끝날 때 마이너스 3%로 끝나요. 근데 거래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고려제강은 상장된 지가 40년이 넘어요. 이 회사가 만들어 설립된 게 1945년 9월이에요. 1945년. 오래된 회사예요. 근데 이런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어요. 엄청나죠? 그리고 오늘의 고점은 어디? 다 대부분 비슷하죠. 언젠가의 고점 근처. 이로 끝났단 말이에요. 자, 이런 얘기를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여기 초전도체 테마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순환매가 돌겠죠. 여기는 과열됐으니까 그 다음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인지 컨트롤스 이런 거. 오늘 장중에 20%까지 급등했는데 끝날 때는 마이너스 9%에 끝나고 거래가 평상시보다 많죠. 초대형 거래량은 아니에요. 여기에 비하면. 근데 아무튼 이건 후발주자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죠. 상보 이런 거 어제 오늘 뽑았었죠. 끝날 때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끝난 것도 많아요. 한양 ENG 어제 상한가 갔었거든요. 죄송합니다. 22% 준상한가에서 끝나고 오늘 아침에 급락 출발했지만 아까 비싼 거래 있었죠. 원익 PN이랑 비슷했나? 네. 보시면 대량 거래 못 보던 엄청난 대량 거래 그리고 사상 최고가 찍고 긴 꼬리 달고 떨어졌습니다. 이런 거는 내일 접근 안 하시는 겁니다. 정말 테마주에 자신 있으면 모르겠는데 테마주도 단기 매매 자신 있으면 모르겠지만 어지간하면 안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아모텍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 거의 부도 차트인데요. 이것도 못 보던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왠지 설거지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런 거는 진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설령 많이 간다 하더라도 본인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원칙상 안 하는 게 맞아요. 아무튼 이렇게 거래가 터져버렸어요. 아니 정고점 찍은 것도 아닌데 그렇죠? 벌써 이렇게 했어요. 물린 사람들 중에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리시는 분들은 이거는 세력의 매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 오늘 대충 이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많아요. 네. 근데 플러스로 끝난 것도 있어요. 오늘 우리 방에서 초전도체 후발주를 하나 추천해 놨거든요. 오늘 종목 공개할까 하다가 안 하려고요. 왜냐면 이 친구는 시간에서도 별로 안 빠졌고 오늘 잘 끝났어요. 그래서 괜히 얘기했다가 또 여기 무방위원들도 막 따라 사셔가지고 종목 망가지거나 괴롭히면서 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공개 안 하려고요. 저희 방은 오늘 들어가가지고 10%짜리 단타 수익도 챙기고 막 그랬어요. 네. 오늘 추천주가 초전도체 후발주자예요. 나중에 그거 아니어도 이제 다른 걸로도 갈 수 있는 거라서 오늘 뭘 하나 추천해놨어요. 자, 그런데 이게 아무튼 뭐 오늘 전반적으로 잘 끝난 거죠. 그러니까 갈 거는 계속 가고 오늘 단기적으로 끝날 것들은 어차피 끝났다. 이 얘기도 어제 해드렸잖아요. 갈 거는 가고 누를 건 누를 거고 여기서 끝나는 것도 있을 거고 각자 다 틀릴 거라고.
근데 재밌어요. 덕성이 상한가 같고, 서남도 상한가 같고, 대창, 서원, 북일신동 상한가 같죠. 그리고 최근에 오늘 상한가는 못 갔지만 신성 델타테크 상한가 2개, 이게 거의 초기 종목이에요. 초기. 그리고 파워로직스 처음부터 상한가 나온 게 서남,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3개예요. 여기 상한가 2개로 끝난 거고, 서남은 하나 더 나온 거예요. 덕성도 3개 나왔고 하나 더 나온 거죠. 네, 모비스 오늘 잘 끝나. 이런 식이죠. 자, 보세요. 시간에서 어떻게 됐냐면, 주식을 하려면은 살짝 미쳐야 됩니다. 이런 얘기 듣고서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살짝 미쳐야 돼요. 덕성 시간의 하한가 오후 5시쯤에, 이게 시간의 분 차트입니다. 4시부터 6시까지. 자, 중간쯤인 5시쯤에 수직으로 떨어져서 하한가 들어갑니다. 상한가에 있다가 하한가 같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덕성이고요. 서남, 이 친구도 오늘 하한가 들어가셨습니다. 다음 오늘 상한가가 대창, 역시 하한가죠. 서원 하한가입니다. 북일신동 하한가 들어갔습니다. 왜? 그리고 파워로직스 시간에, 이거 오늘 다 풀렸잖아요. 그래도 너도 시간에 하한가 가, 이러면서 갔어요. 신성 델타테크 오늘 상한가 못 갔는데 너도 하한가. 모비스 이 친구도 하한가, 시간의 하한가입니다. 네. 그리고 뭐 고려재가 하한가 직전, 뭐 사실상 하한가죠. 이런 식으로 LS 전선아시아 하한가. 그 다음 뭐 인지 컨트롤스 아까 요거 마이너스 8%, 상보는 마이너스 8%. 그러니까 거의 뭐 하한가죠. 한양 ENG 오늘 급락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한양 ENG는 이틀 동안 올린 거 다 반납했어요. 없어졌습니다. 이런 식이 돼버렸죠. 아모텍 마이너스 6%, LS 네트워크스 마이너스 9.37, 뭐 하한가죠 사실상. 자, 그럼 왜 하한가에 갔을까요? 그러니까 이 초전도체 테마주들이 급등한 이유가 뭐예요?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인가? 거기에서 그게 민간 연구소고요. 아직 검증이 안 된 뭐 그런 연구소예요. 거기에서 이제 뭐 아카이브라고 하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논문을 올리는 그런 사이트에다가 초전도체 이걸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상온 초전도체 논문을 올렸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유명한 그 연구소에서 이거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상한가가 3개씩이나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전도체 학회가 있대. 학회. 원래 그 과학자들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학회가 다 있어요. 과학자분들, 뭐 대학 교수님이나 민간연구소 그 연구자들이 있는 학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 초전도체 학회가 2개인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한 군데에서 그러니까 검증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답니다. 한 군데인지 2군데인지 만들었는데, 거기에서요 이제 오늘 이런 뉴스가 나온 거예요. 오늘 아마 이 뉴스를 인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요 뉴스입니다. 요거를 이제 뭐 LK99라고 해요. 요거는 여기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만든 요거를 뭐 LK99 무슨 레시피라고 하는데, LK99에 대한 검증위원회가 이거는 초전도체가 아니다, 마이너스가 아니고 무슨 마이스너 효과라는 게 있답니다. 초전도체에만 나오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데, 이게 마이스너 효과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온 초전도체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한다. 그렇게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기사가 나온 시간이 몇 분이죠? 5시 25분. 그러니까 아까 저 종목들이 하한가 바로 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기사가 막 이제 쏟아져 나왔다는 얘기죠. 네.
이게 기사가 쏟아져 나온 거지. 누가 그랬냐? 국내 초전도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 초전도 저온 학회는 최근 국내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라고 주장한 물질 LK99를 검증한 결과 상온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언론에 나온 거예요. 누가? 연합뉴스에 따르면. 네. 근데 검증이 아직 다 끝난 건 아니거든요. 이런 뉴스가 딱 나오니까 아까 그 종목들이 하한가로 직행한 거예요. 6시가 돼서 끝났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뉴스가 나와요. 사진은 이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아까 저기 퀀텀 에너지 연구소 뭐 이런 데서 거기서 제공한 사진이래요. 근데 자, 아까 그 초전도학회 검증이 여기에서 LK99에 대해서 결론을 아직 안 내렸다. 과학적 검증을 진행을 해야 된다. 여러 매체가 상온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과도하게 자기들은 그냥 이론적인 거에 대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얘기를 했을 뿐인데 언론이 과도하게 결론을 성급하게 지어버려서 그 기사를 냈다. 그냥 근거만 설명했는데 언론이 뭐 했다고요? 과도하게 이거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에서 하한가 가긴 갔는데 내일 아침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시간에서 하한가 갔으면 그 다음날 무조건 급락 출발하죠. 근데 아닐 수도 있고 현재 시간까지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재밌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황우석 박사 아시죠? 황우석 박사. 옛날에 뭐 그 논문 그것 때문에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말하고 싶진 않은데 우리나라가 약간 그런 노이로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막 서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초전도학회 검증위원회의 현재 입장이 뭐냐?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초전도체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자세한 거는 과학적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여기 아까 퀀텀 에너지 연구소 여기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또 자기들이 만드는 물질을 받아서 검증을 하면 된다. 아직 그게 남았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론을 낼 수가 없다. 요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테마주로 잘 얘기하면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끝난 거 아니다. 네. 그 얘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검증위는 LK99에 대해서 그 재현 작업을 현재 약 30% 진행했다고. 근데 어떻게 끝난 거예요 이게? 결론이 아직 안 난 거죠. 이거 검증하는데 시간이 한 1, 2주 이상 걸린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검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프랑스, 중국, 뭐 독일 이런 데서 다, 미국도 그렇고. 그럼 이제 그 나라들마다 이제 뭐 가능하다 아니다 말이 나오겠죠. 네. 그래요. 이제 그걸 가지고 저 테마주들이 들었다 놨다를 막 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 지금 초전도체 저 테마주는요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 분석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까 저도 차트를 딱 띄워드리고 뭐라 그래요? 이거는 대형거래 터졌고 정고점 근처까지 갔고 이 정도면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죠. 왜 그러겠어요? 아니 이게 진짜 우리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정말 이게 진짜 어떡하려고 이게 진짜 어떡하려고요. 그리고 갑론을박이 있겠죠. 갑론을박이 된다 안 된다 뭐 추가적인 연구를 하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코로나 때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다 그래서 왔어요. 된다 안 된다 이러면서.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차트는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건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주식은 살짝 미쳐야 돼요. 살짝. 그러니까 미쳐야 된다는 게 막 진짜 무슨 침 진질 흘리면서 머리 꼭 꽂고 막 그렇게 막 그런 또라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제가 안 그래도 지난 주말에 저희 애가 이제 그 좀
고등학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유명한 고등학교 입학 설명을 한번 가봤거든요. 갔는데 거기에서 그 입학 부장 선생님이 그 학교 공부 좀 잘해요. 잘한다. 근데 이제 제 애가 거길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 전교 1등. 명문대를 진짜 많이 가거든요. 근데 전교 1등이 서울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진 이유가 면접에서 떨어졌대요.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거기 교수님들은 그러니까 4차원 또라이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살짝 미친 애들. 그러니까 이제 막 사이코패스 이런 게 아니라 기발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에 대학 교수님들도 그런 애들을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가서 너무 FM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답니다. 뭐 더 이제 실력 있는 친구니까 다른 더 좋은 학교를 갔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약간의 또라이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식도 잘합니다. 기발한 걸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거를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사기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가봐야 아는 거고요. 그래서 주식도 지금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 바이오주는요, 아까 모더나 그 주식이랑 그리고 언론에서 막 이렇게 하는 얘기 보면서 대충 차트 보고 하면 쉬워요. 그건 차트 보고 하셔야 돼요. 근데 초전도체는 차트는 한 10%도 안 돼요. 아셨죠? 그걸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드리죠.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 들어갔거든요. 뭘 산 게 있다는 거예요. 내일 또 새로운 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여기 문자번 회원들 잘 듣고 계십니까? 맞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아주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하한가를 갔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 기사가 언제 나왔어요? 저녁 7시 이후에 나왔잖아요. 내일 아침에 저 종목들이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될지 저도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아까 그런 거예요. 이런 거 내일 아마 초단타 치기에는 아마 끝내줄 거다. 아마 시초가가 어디에 형성될지를 모르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거는 이제 정말 초단타 잘 치시는 분들의 영역이니까 아직 그 실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구경만 하시고 나 자신 있다 한번 해보세요. 소액 가지고 하시면 재밌죠. 그리고 아까 기억하시죠? 그 모더나 주가 신저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세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할 때 그냥 그런가 보다. 네. 그러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오늘 방송한 거를 이제 말씀드린 거를 정리를 하면 현재까지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2차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바이오주들은 최근에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적당히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 정리를 하면 딱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보시고 마무리 짓죠. 미국 주식시장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JP 모건 회장이죠. 다이먼 최고 경영자 제임의 다이먼이라는 사람인데 얼굴 보시면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한마디 했어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웃긴 일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과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제 얘기는 못 믿으시더라도 이렇게 유명한 사람 말은 잘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믿으시고 편히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뒤에 김 실장님 방송하시죠? 여기 보면 그거 하신대요.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어떻게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패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혼자 하기 힘드시죠? 힘드신 분들은 빨리 들어와서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하세요. 저희 방도 지금 2차 전지가 아니라 초전도체 관련주 들어가서 수익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수익이 많이 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